네, 간밤에도 뉴스가 조금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방해 요인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좀 언급이 되는데요. 네, 뉴욕 증시의 자세한 반응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ECB도 있었고 물가도 발표가 됐고 우크라이나 협상은 결과가 조금 없었고 네. 실망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협상 결렬,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뭐 여전히 있어가지고 하락했고, 우리 ECB도 약간의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9% 하락, S&P 500이 0.4%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어제 유가가 빠졌는데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가 3%대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 마라톤, 데본 에너지 모두 다 2%대 상승했습니다. 알코아가 4.3% 상승했고 뉴코가 2.7%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5.4% 상승했는데요. 2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향후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월 CPI가 전년 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다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시장 컨센서스는 7.8, 전월 대비는 0.7이었는데 모두 0.1씩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가 6.4%로 상승했는데요. 전월 대비는 0.5% 상승했습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 식료품, 그러니까 이 CPI, 근원 CPI 말고 그냥 CPI를 좀 보자면 에너지, 식료품, 월세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격이 지금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식음료 쪽에서 전월보다 1% 정도 상승했고 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도 전년 동월 대비 4.7%나 상승했고요. 91년 5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주거비는 30년 정도 만에. 그리고 휘발유도 한 달 만에 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손성원 교수는 미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면은 물가가 올해 1%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 구매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경제 불확실성은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세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주거비가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고무적인 뉴스도 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구재나 중고차 중고차 가격이 상승세가 좀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교차해서 오르는 사이클은 이미 뿌리가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증권에서는 최근 이제 우크라 사태로 급락한 자동차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자동차 종목은 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뭐 반도체 원료가 뭐 공급이 좀 안 좋을 거라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또 자동차 업종이 같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팔고 보자의 희생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나 이제 광물 가격 급등으로 더 많이 하락했으나 결국엔 나중에는 지금이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GM, 포드, 자동차 부품 업체, 앱티브를 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CA 리서치 등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너무 많이 올랐다.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BCA 리서치 같은 경우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공급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자기네들은 22년 올해 하반기에는 85달러까지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셰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증산을 하게 되더라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증산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옥시덴털이나 코노코필립스 등 이제 이런 특정 종목들에 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매수해서 중립으로 결국은 하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리는 S&P 500이 연말까지 5,100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는 구조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강세를 전망한다 그러고 있고, 상품 가격은 결국에는 몇 개월 안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러나 이제 상반기에는 극심한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지금 퍼가 16.5배로 지금 5배까지 떨어졌는데, 팬데믹 이전이 2019년에도 20배보다도 낮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정말 5천이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지, 그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감은 아마 다들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얘기거리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FOMC 직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예상치에 걸맞게 나왔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딱 거의 이제 뭐 컨센에 딱 맞게 나왔어요. 뭐 맞게 나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준비도 좀 돼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예. 그러나 이제 2월 이 CPI는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이제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면 예. 이제 3월에는 뭐 지금 당연히 뭐 9%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 뭐 10% 10%까지도 봤어요. 지금 얘기하고, 10% 채권은 나왔어요. 예. 건들락은 10%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네. 저도 뭐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일단은 그렇게 나와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 다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해야 될 숙제가 이렇게 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연준이 해야 되는 건 인플레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물가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와 적극적으로 더 싸울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번 달에는 25bp로 예고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90을 찍어버리면요, 물가가. 그렇죠. 예.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3월 뭐 빅스텝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5월에는 또 다시 한번 시장에 한번 뭐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5월 있고요. 달에요? 우리도 좀 대비해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5월 달에 닥칠 일이 뭐 50bp 인상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그러면? 나오는데 또 예.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맞게 아마 인플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 같아가지고 3월에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FOMC에 대한 정책 결정,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될 CPI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 물가 집값도 안 꺾일 것 같고,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계속된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점을 감안하고 섹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도. 예. 저도 뭐 에너지 섹터에서는 지금 뭐 추경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너무 보고 많이 지금 올라서요? 있고요. 예. 저는 차라리 뭐 기술주나 뭐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정도는 뭐 한두 종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네.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10년물 국채 금리를 추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장중에 2%대가 또 돌파가 됐고, 다른 쪽보다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잖아요. 네. 이런 흐름도 조금 불안하게 나왔더라고요. 예. 물론 나스닥이나 어제 다우나 S&P 500 모두 뭐 장중에는 좀 크게 흔들렸는데, 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밑에서 아랫골이 좀 달고 올라왔다. 좀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제 그냥 밑골이 올려놓지 않고 네. 급락을 계속했으면은 저는 좀 안 좋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처럼 험악하게 밀리지는 이제 상황이 더 연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예. 어제 솔직히 시장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돌아서는 거 보고서는 이제 뭐 시장이 조금씩 안정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인플레가 더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굉장히 많은 멘트를 해놨거든요, 간밤에. 이번에 채권 매입 종료 앞당기기로 한 결정을 예상했던 부분이세요? 이거 조금 획기적입니까? 그렇죠. 조금 매파인가요? 일찍 한데 일단 3분기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 네.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금리보다 채권의 그 파워가 더 큰가요? 이렇게 채권 매입 종료를 당기는 게? 글쎄요, 저는 금리 뭐 조정보다? 유럽 쪽은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만큼 지금 일단 인플레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는 훨씬 낮지만 영국도 거의 지금 몇십 년 만에 그냥 물가 상승률이 최고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채권 매입 이제 종료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유럽은 미국처럼은 많이 안 올리겠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뭐 가스도 그렇고 워낙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도 골치가 조금 아프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유럽이 러시아의 직격탄을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자동차 업종보다 더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그러나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과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는 게 이제 인플레보다 사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꺾일 거다라는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부차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부터 챙기면서 가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전 유가도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유가가 장중에 변동이 크게 나왔습니다. 뭐 밀리고 내린 그 최종 폭보다는 출렁임이 있었는데 증산 다시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바꿨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증산을 어제는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안 하겠다. 다시 안 하는 오펙 것처럼 플러스 의사를 뭐 얘기했어요. 존중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적으로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내심 어떻게 보면 자기네 속내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제일 증산하고 싶어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밀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전화 통화는 안 한다고 하고 계속 말은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도 돌아가는 정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금 더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 크게 기대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국내 증시는요. 어쨌든 어제 만기 좀 잘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오늘 장에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주말장이어가지고. 네, 혹시 뭐 미국 시장 좀 하락한 게 어떻게 보면 시초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시장 오늘 조금 좀 보시면서 저는 저감에서 가담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저도 여전히 현재 지수대 2,700 밑에서는 여기서 뭐 비관적으로 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이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면은 뭐 3,000까지 간다면은 약간 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비관적으로는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지수대는 뭐 그렇게 크게 겁먹을 지수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빠지면은 뭐 사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현금에 쓰신 분들을 조금 팔랑기가 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한 게 요즘에 워낙에 뭐 종목에 대한 소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략도 조금 우왕좌왕하거든요. 어저께는 대형주 안에서 포털주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너무 크게 변동이 나와가지고 대처가 정말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고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좀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전에 갭으로 상승해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따라 사면은 안 된다고 이 시간에 안 되죠. 당연히 좀 지켜보셔야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뭐 좀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오전에 갭으로 굉장히 강하게 갭상승 나오는 종목은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가담해도 되나요? 낙폭과대주 쪽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추천을 했었어요. 회원만이 추천했었고 그런데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안 다뤘는데 특히 이제 네이버 말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우상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주가는 낙폭을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잘 참고해 볼게요.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시 빠졌습니다. 어제 사실 뉴욕 증시가 반등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에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현실화되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혀 진전 없는 상태고요. 유가의 장중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물가는 결국에 팩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월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넘겨질 FOMC의 책무는 더 무거워졌다라는 분석도 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겹겹이 악재가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주말장을 좀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낙폭과대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국내 증시 패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정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잘 물색하시면서 전략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